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또다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또 한 번 도발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발표된 MBS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을 17%로 다운시켜는 조작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거를 들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다.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계속 같이 가는 거,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는 거,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저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아니 저륜이라는 걸 자꾸 저륜이냐 친윤이냐 윤어게인이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이슈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 민생 문제나 아니면 총선 지방선거 이런 거에서 자꾸 국민들은 삶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륜 논쟁 저륜 윤어게인 논쟁 하고 가면은 언제 글로 다 나가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다 하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저륜이냐 윤어게인이냐라는 논쟁으로 이걸 붙들고 들어가느냐. 오세훈 입장에서 그럼 저륜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흉계가 있는 거죠. 왜냐? 윤어게인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지지층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리면 더 불리하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륜 논쟁을 끌고 가는 이유는 바로 오세훈 시장의 흉계 때문에, 자기가 숨기고 있는 계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세 가지 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약점을 잡힌 사람이다. 즉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약점을 잡혀갖고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윤 어게인, 이 친윤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은 바로 윤상현 의원도 그런 모습 갑자기 돌변해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예요? 명태균 사건으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뒷덜미가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 내부 총질을 통해서 내부 분탕질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나 잘했지, 잘하고 있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돌을 던지고 싶은 거다. 서울시장에 안 나가고 싶은 거다. 왜냐? 나가봤자 명태균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또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잘못해서 나가면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대결해야 되고, 대결하면 민주당 쪽에서 공격해 들어올 거다. 그럼 명태균 사건 갖고 목덜미 잡혀 있으니만큼 자기는 결코 자기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서울시장에서 돌을 던지고 싶은 거다. 나 안 해! 라고 돌을 던지고 싶은데 돌 던질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선 나가라. 경선 가서 서울시장 시민들한테 판단 받아봐라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울고 싶은데 뺨을 안 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울고 싶단 말이에요. 울고 싶어서 자꾸 장동혁 대표한테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도발을 하면 장동혁 대표가 뺨을 때려줘야 우는데 안 때려주니까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을 던지고 싶은데 돌을 못 던지니까 저러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내부 분탕질을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패배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하게 만들고,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올바른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비대위원장 되고 싶은 거다. 비대위원장 됐다가 당대표 돼갖고 그 다음에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싶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요 며칠 전에 모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지인한테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쭉 지인이 받는 걸 보니까 서울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 지인한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오세훈 측근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무슨 얘긴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세훈 측근한테 전화가 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컷오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장동혁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실질적인 의중이 뭐냐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갖고 내가 앞에 있다가 웃기는 소리로 하겠네. 장동혁 대표가 미쳤다고 그 오세훈 시장을 컷오프 시킵니까? 아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봐요. 그냥 열심히 그냥 다 함께 서울시장 나가서 경선 잘 해갖고 1등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울시장 가는 게 낫지. 그걸 누구를 구분해서 누구는 컷오프 시켜서 자르고 누구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왜 합니까? 그런 일을 왜 하면 결국 누구 좋으라고요? 오세훈 시장만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만 편협한 사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왜 장동혁 대표가 합니까? 그런 짓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서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뺨 때려달라는데 오세훈 시장은 원하는 대로 뺨을 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할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지인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습고 말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 의도 때문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자기 정당성을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뒷덜미를 잡고 있으니까 명태균 사건으로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서울시장에 나가는 거 돌 던지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데 뺨을 때려주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지방선거 패배하게 만들고 나중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고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직 하는 거 요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마디로 지금 한동훈도 그러지 않습니까? 장동혁이 망해야 지가 살아. 한동훈이 살아. 한마디로 오세훈도 그러지 않습니까? 장동혁이 망해야 내가 살아. 당이 망해야 내가 살아. 이러는 못된 심보, 놀부 심보 갖는 사람들은 역사상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장동혁도 잘 되고 당도 잘 되고 그러고서 나가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당원들도 그 사람의 충정과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더 키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놀보심부를 가져놓고 저 집이 잘 되면 내가 싫어. 내가 배 아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심보를 가진 자들은 결코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경선에서도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원들이 그걸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원들이 50%지 않습니까? 지금 50대 50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할 적에도 국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만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 50도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가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인데 그 정도 지금 오세훈 저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 경선 통과도 안 됩니다. 경선 통과도 못한 오세훈이 어떻게 비대위원장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참 꿈깨라고 하십시오. 천만에 오세훈의 그 놀부심보를 높이 살 당원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